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12일이었나요? 서울시가 강남 세 곳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7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지난달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3구였었죠. 네,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주간으로 0.7% 정도 상승률을 보여서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런 어떤 상승폭은 강남 3구에 일단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남 3구. 네,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 묶여 있었던 때가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해서 맞습니다. 이른바 잠상대청이었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구니까 그렇습니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제 지금 집값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뭐 좀 오르겠지, 호가 오르겠지, 뭐 그 계속 올리는데 거래를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제로는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약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주 이렇게 보는 자료는 이제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고 그래서 실제 매매 거래를 기본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매매 가격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해제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막 올리겠죠. 그것도 이제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도 반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상황을 뭐 단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건데 2월 말에 2월 26일 날 잠실 S 가장 한복판이죠. 송파구에.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한복판에 30평형대 아파트가 30억 원에 거래됩니다. 최고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는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와 이거 봐라 가격 올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2월 26일 날 이게 신고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날짜가. 근데 25일 날 거래된 건 22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차이 나서 시장이 막 그렇게 변화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서 거래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낮아서 거래된 것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거래된 것도 22억에 된 것도 있고 30억에 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다루거나 할 때부터 30억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건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놀라니까. 다 30억 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2억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가보셨어요? 아니면 돌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데이터를 이제 봤는데 왜냐하면 실거래가를 저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월 달에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 1,200건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3월에? 예, 3월이요. 그러니까 3월 지금 중순이니까. 그중에서 과연 전 가격 대비해서 오른 게 몇 프로인지 하락한 게 몇 프로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정확히 50%입니다. 50%가 어떻다고요? 오르고 50%는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어요. 언제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바로 전 거래. 전 거래가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거래됐다면 2월 28일 날 거래된 거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3월 5일에 거래가 된 건 3월 4일하고 비교한다고요? 바로 직전 거래. 그렇게도 통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요? 그거를 해봤더니 50%가 오르고 있고 50%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그 통계도 유의미한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거래된 것만 계속
뭐 언론에서 나오고 시장에서 나오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오르고 있는지. 예.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월 28일에 엘스 같은 경우에 22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월 1일에 23억이 된 것도 있고 21억이 된 것도 있어야 이게 50대 50으로 퍼센트가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 A와 B의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둘 다 10억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10억 원이 9억 원에 거래된 A 아파트는 9억 원에 거래됐고 B 아파트는 11억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다. 아, 그렇게. 근데 이걸로는 시장을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달 거래 네. 그리고 올라 있는 거래 가격만 보고 네. 시장에서 엄청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앞에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2월의 거래량이 지금 네. 집계된 게 아직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가 한 달을 안에 해야 된다면서요, 계약하고. 두 달. 두 달이에요? 네네. 보통 한 달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거래되면 3월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 한 달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네네. 60일입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2월에 거래된 게 5천 건을 넘는다고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2월에 전체가 다 집계되는 게 3월 말이 되면 집계될 줄 알았더니 4월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3월 말이죠. 2월이니까. 네, 2월, 3월이니까. 네. 두 달. 네. 그러니까 2월 1일에 거래된 거는 4월 1일 전까지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3월 거죠. 안에. 어쨌든 지금 이제 2월 거는 벌써 5천 건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5천 건이 넘지 않았고요. 네. 실제로 거래된 직거래를 제외하고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거래된 걸 빼면은 네. 4천대 중반이고 네.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예, 예. 그걸 감안하면 5천 건 정도 된 것으로. 보름이 남은 게 아니죠. 2월에 거래되면 아니요, 신고 기간이 보름 남았죠. 네, 3월. 알겠습니다. 3월. 예. 예. 네. 그러면 5천 건은 넘을 것 같긴 하죠. 네네. 네. 어쨌든 이거는 작년 9월부터 늘 그러니까 왜 작년 8월까지 막 높게 찍다가 좀 내려가면서 한 3천 건 정도를 머물렀던 것에서 네. 거래량이 일단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늘었고 네. 반은 오른 거래고 반은 내린 거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뉴스에서 크게 봤던 것처럼 막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오를 여지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인 현상을 봐야 되고요. 네. 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네. 하반기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때 정말 과열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네.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까가 한 가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한 걸 보면 네. 아주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긴 사이클로 보는데 네.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것만 봐서 사실은 무리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강남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조금씩 퍼져가는 분위기, 뭐 마포, 용산, 마용성, 성동구 쪽으로 퍼져간다는 거를 저희 시간 통해서 다른 전문가가 얘기해 준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퍼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서울 외곽으로까지 다 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통계로 잡힌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퍼지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달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전문가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거겠죠. 네. 근데 현장에 가면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만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좋다고 말할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니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뭐 손님 없다가 두세 명 증가하고 있어요를 전화가 와요, 뭐 이런 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잉하게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일단 지표는 안 잡히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에 이미 나올 때는
정보가 끝이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계가 잡히고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행적으로 네. 나중에 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통계가 안 잡혔지만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택 시장의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이걸 기본으로 갖고 거기에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도 적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오를 수 있어도 이게 추세적인 변화일 거냐는 네.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해 8월에 9천 건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간 거래량이. 근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때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네. 저희가 뭐 오른 아파트만 봐서 그런데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들은 뭐 그 가격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갭 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좀 늘긴 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늘 건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현재를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네.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죠.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요즘 대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저희가 2월에 가계대출이 4.3조 원 증가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전월보다 1월보다 그렇습니다. 4조 3천억 원 증가요. 그렇죠. 네. 근데 1월에 9천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 네. 네.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일단 있는 거고. 네, 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3월에 지금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3월에는 확실히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증가한 건 맞는데 네. 기저 효과와 네. 그리고 이사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어질 건지도 조금 저는 의문이 된다는 거죠.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기 좀 힘들어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이 좀 늘기는 하지만 아주 이전에 과열될 때만큼 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다 퍼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일부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을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표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값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양극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 앞에 초가 붙어서 초양극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극화는 사실은 언제든지 있었고요. 네. 저는 그 양극화가 또 마찬가지로 저는 관심 있는 게 지금의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양극화를 발생시킨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은 마치 뭐 똘똘한 채라든지 수요가 몰려서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냐면 그런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파트들이 쉽게 말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여기서 공급은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 높은 호가에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왜 안 팔까요? 그건 뭐냐면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네. 그건 사실은 정부가 만든 측면이 있어요. 네. 도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풀어줬거든요. 네. 지금도 풀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상승 원인을 두 가지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하나는 공급이 감소한 건데 줄거나. 이 초양극화를 만든 이유는 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네. 그런데 공급 감소가 원인일 때는 항상 자산의 가격에 버블을 만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마찬가지로 그럼 떨어진다는 서울 거죠. 지역에서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공급이 더 안 되면은 계속
집값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짓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매도 물량이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팔게 해야죠. 네. 그럼 집값은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못 팔게 하는 정책만 나오고 자, 있거든요. 못 팔게 하는 호재가 있어서 매도를 안 해서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다. 그렇죠. 양극화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는 이렇게 오르는 지역은 호재를 아예 없애고 개발을 아예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위론적이고 네, 제가 예. 원인 파악을 해드린 거예요. 예, 저는 그건 예. 모르죠. 네. 제가 정책 담당자는 아니니까. 아니 그걸 짚으셨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그냥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네. 진짜 집값 안정을 원한다. 네. 그러면 매물이 나오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발 호재들을 좀 적정히 조절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허가 구역 같은 걸 유지하고 시장 안정 정책을 해야죠.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거가 어떤 호재 때문에 지금 강남이 오르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요. 그럼 규제를 완화 안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확 풀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시장이 안정됐을 때 할 수 있죠. 가격이 하락하고 좀 이렇게 불안 요인이 없을 때 점차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풀어준 측면이 네. 있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전혀 안 하고 살 수 없는 지경의 위험한 단지 안전 등급 과거에 말한 그런 게 굉장히 낮은 이런 단지들도 안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네.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막 규제를 풀어서 해줄 거냐. 아니면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아파트 먼저 수익성이 아니라 노후화된 아파트 먼저 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지역에 먼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혜택이 커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못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1:1 재건축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것처럼 모든 지역에 다 해줄게. 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저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 이거는 반대의 정책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니까 서울시에서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하는데 그럼 여기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네. 틀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에요. 앵커님 보세요. 내가 네. 노후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팔고 기다리죠. 집값이 오르겠고. 그럼 매물이 잠기고. 네. 그럼 시장에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더도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저는 거예요. 그거 정부한테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있죠. 요만큼이라도 알려주세요. 있죠.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유통시장의 매물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네. 그렇게 시장을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 접근해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네.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안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위험한 아파트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하긴 해주자는 해야죠. 거죠. 근데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풀어줘서 예를 근데 들어서 그동안 너무 묶여서 안 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니 제가 안 해달라고 해줬는데 시장이 안정됐을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언제 안정이 될까요? 이게 이상하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좀 충격이 지나면 또 오르고 해서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언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정말 궁금해서 대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다시 논의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은 제가 문제점을 네. 지적하는 거죠. 전 정책 네.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안은 우리 서울시에서 잘 네. 그러니 지금 양극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표님 지적하신 그런 이유든지 간에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화감도 느끼게 하고
정말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갈라지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아까 노후 아파트의 괴로움을 조금 기다릴 거냐, 네. 아니면 시장 안정을 먼저 추구할 거냐. 네. 사실 저희가 의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승리하는 시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근데 저쪽은 저렇게 좋다고 하면 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지금 잘못 선택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안 좋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냐면 아까처럼 개발 호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어떤 투자라든가 네. 있던 기회 요인을 네. 지방에다가 분산하면 되거든요. 예. 이래서 개발 같은 호재를 지방에다 만든다면 안 네. 오를까요? 오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양극화를 만드는 건 정책이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정책을 뭐 입안자도 아니시고 바꾸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현재 상황에서 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네. 자산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가격은 항상 불안하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전에 집값이 급락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뭐 강남을 포함해서 30% 이상이 강남은 하락하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른 만큼 낙폭도 크죠. 절대 가격이 커서 또 그러니까,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위험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불안해서 내 집을 사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그리고 시장에 전세가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대출받아서 그냥 대출 이자를 내자. 그런 선택지에 놓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선택이 그렇게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과거하고 달리 지금 전세 보증금이에요. 네. 30% 정도가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처럼 전세 보증금에 내 돈 대출 받아서 집 사고자 하는 수요로 이전될 수 없다고요. 네. 네. 최근 전세담보대출이 거의 200조 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게 수요가 되겠지라고 예측하는 건 되게 또 이건 틀릴 수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어쨌든 토어제 해제 이후에 7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마음이 불안한 분들 많으신데 사 마라. 어떻게 지금은 끝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내 집 마련하실 땐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의사결정 잘 하실 테니까. 네. 근데 내 집 마련하시고 무주택자 분들은 되게 조심하실 구간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네. 뉴스와 정보와 그리고 이걸 보시고 의사결정하면 네. 과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벌써 불안해. 몇 년 전만 해도 영끌했다가 너무나 고통받았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막 뛰어드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지금 30대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20%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